오늘 보여드릴 것은 극한 더위와 사막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쓸 필요도 어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도시에서도 사하라 한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늘에서도 40도, 사무실에 갇혀있든, 에어컨 없이 있든, 등산 중에 물 없이 있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루를 버티려고 하든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이 반응합니다. 탈수, 극심한 피로,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냥 견딥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지만 사실 생존 기술로 개발된 3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극한의 더위에서 버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갈증, 더위, 피로를 다루겠습니다. 3가지 적, 3가지 기술, 3가지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호흡 기술들은 물론 수분 섭취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늘과 휴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조치를 갖춘 뒤에 보완적으로 쓰입니다. 이 방법들은 무더위 속에서 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가르쳐집니다. 자, 3가지 기술 각각에 대해 그 군사적 기원,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 하나만 잘 익혀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첫 번째 기술입니다. 갈증을 이기는 방법이죠. 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조절된 숨 내쉬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적. 폭염에서 누구나 마주치는 적은 바로 갈증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 군대의 이네비시스 생존 프로토콜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사막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4-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폐를 채우세요. 먼저 횡격막 호흡으로 시작해서 흉식 호흡으로 마무리합니다. 숨을 4-5초 동안 참았다가 코로 아주 천천히 8에서 10초 동안 내쉽니다. 특히 장거리 보행 전에 계속 반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전체 프로토콜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직 코로만 숨을 쉽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목이 건조해지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 코로 천천히 내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방금은 정지 상태에서 시범을 보였지만 이 호흡법은 움직이면서, 즉 걸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방식에 집중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물을 아끼기 전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도 최대한 줄입니다. 그늘에서 걷고 가능하면 밤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이 호흡으로 인한 탈수를 크게 줄여주고 갈증을 느끼는 시기도 늦춰줍니다. 제가 등산을 할 때는 물 보유량이나 보충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미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눈에 띄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말을 덜하게 될 겁니다. 이제 2번째 기술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죠. 전술적 호흡입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이에요. 2번째 적. 가장 위험한 것은 열 스트레스, 열사병입니다. 극심한 온도에서 치명적일 수 있죠. 이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더운 지역, 이라크와 사헬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서 문서화된 프로토콜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길고 조절된 숨내쉬기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경계는 심장을 느리게 하고 몸을 진정시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숨을 천천히 내쉴수록 몸에 경계 모드에서 벗어나라는 신호를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경계 모드는 맥박을 빠르게 하고 내부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체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6, 8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가볍게 쉴 또는 쓰 소리를 내면서 폐를 비운 상태로 2초에서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8번에서 12번 반복하세요. 그럼 이 기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더운 날씨에 휴식 중이거나 힘을 쓰기 전에 사용합니다. 심박수를 빠르게 낮추고 몸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방법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3번째, 마지막 기술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각호흡법입니다. 마지막 적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피로입니다. 사각호흡법은 널리 알려진 가장 연구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많은 특수부대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프랑스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수면 부족, 장거리 행군, 작전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르쳐집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훈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2가지 기술과 달리 여기서는 4단계가 모두 동일합니다.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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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초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가 뇌가 숫자를 세는데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피로감에 집중하는 대신에 말이죠. 동시에 몸에 규칙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신적, 생리적으로 이중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작전 피로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쉽니다. 4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4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폐를 비운 채 4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 과정을 4, 5분 반복하며 필요시 더 오래 시행합니다. 좀 더 가볍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리듬을 맞추고 호흡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 피로가 올라올 때마다 긴 휴식 시간 동안 다시 걷기 전에 사용합니다. 단체로 있을 때 조건이 더 힘들어지면 출발 전에 함께 이 동작을 하면 결속력도 강화됩니다. 이것은 몸에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탈진의 한계를 밀어내는 기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발증을 막기 위한 느린 코호흡, 전술호흡, 더위를 막기 위한 긴 숨 내쉬기, 그리고 피로를 막기 위한 사각호흡입니다. 비밀은 바로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탈수되거나 더위에 지치거나 탈진했을 때가 아니라요. 항상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지막 버티는 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생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버티는 힘은 다른 힘이 모두 소진됐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신체적, 정신적 힘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 힘이 버티느냐 당하느냐,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호흡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무료약입니다. 장비도 도구도 필요 없고 오직 여러분의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배움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지쳐갈 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